미나 32살은 아침 7시 30분에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은 차가웠고 침대 옆 협탁에는 결혼 7주년 기념으로 남편 준호가 선물한 화려한 자개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그 광택은 이제 그녀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느껴졌다. 재활치료사로서의 그녀의 일은 고되었지만 환자들의 굳었던 근육이 풀리고 희미하게 남아 미소를 되찾을 때 미나는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임을 확인하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퇴근 후 병원 문을 나서며 마주하는 현실의 공허함과 고독의 그림자는 매일 그녀를 짓눌렀다. 남편 준호는 대형 건축 사무소에서 새벽까지 도면을 들여다보는 성실한 남자였다. 대학 시절 인문학 동아리 방에서 밤새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3년의 불꽃 같은 연애 끝에 부부가 된 그들이었다. 신혼여행지인 제주도 섭지코지에서 매섭던 바닷바람 속에서도 뜨겁게 맞잡았던 손 준호가 이 파도처럼 영원히 함께 흔들리고 부서져도 다시 만날 거야라고 속삭이던 그 약속은 이제 파도에 쓸려 사라진 모래성처럼 아득했다. 결혼 2년 차부터 시작된 아이 문제는 그들의 관계를 갉아먹는 독이 되었다. 명절은 미나에게 피할 수 없는 형벌의 날이었다. 시댁의 으리으리한 한옥 대청마루에 앉아 있을 때마다 미나는 숨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상냥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비수를 감추고 있었다. 미나야, 너도 이제 40 되기 전에 서둘러야지.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들 편할 때만 낳으려고 하니 조상님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니. 우리 준호 어렸을 때 사진 좀 봐. 이렇게 예쁜 손주 얼굴, 나도 좀 보자. 응? 그 말에 준호는 늘 미나의 손을 감싸쥐며 그녀를 방어했지만 그의 변호는 잦은 야근과 함께 힘을 잃어갔다. 준호의 목소리는 메말랐고 미나는 그 불안을 고스란히 느꼈다. 미나와 준호는 불임 전문 병원들을 전전하며 모든 검사를 받았다. 정자 운동성, 난소 기능, 호르몬 수치 결과는 특별한 이상 없음 UNEXPLAI 네드 인퍼틸리티였다. 의사의 마음을 비우고 여유를 가지세요라는 조언은 미나에게 너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무거운 낙인처럼 느껴졌다. 매달 생리가 시작되는 날 새벽 미나는 찬 변기 뚜껑에 앉아 입을 막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핏줄을 타고 흐르는 절망감은 온몸의 세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여자로서 결함이 있는 걸까? 이 결혼 생활이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일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심판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다. 직장에서의 일상도 고문이었다. 재활병실 복도는 늘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미나의 담당 환자들은 대부분 손주 이야기를 했다. 미나 선생님, 우리 손주가 걸음마를 뗐어요. 어때 귀엽지? 선생님도 얼른 예쁜 아기 낳아야지. 아기가 있어야 가정이 완성되는 거야. 미나는 애써 밝게 웃으며 박노인의 무릎 관절을 마사지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동료들의 왁자지껄한 육아 경험담 속에서 미나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 준호의 품에 안길 때면 미나는 속삭였다. 여보,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준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해. 당신 탓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포옹은 형식적인 위로가 되어버렸다. 아이를 향한 준호의 간절한 눈빛은 이제 미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그들의 침묵은 점점 더 깊은 강을 만들었다. 미나는 고독이라는 늪에서 홀로 허우적거렸다.
그날은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다. 미나는 병원 회식에 참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그렇듯 닫혀 있었다. 1차 고깃집에서 아이를 가진 동료의 만삭배를 축하하는 건배 제의를 듣는 순간 미나는 숨이 막혔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죄송해요. 먼저 들어갈게요라는 거짓말을 남기고 그녀는 찬 밤 공기 속으로 도망쳤다. 익숙한 번화가를 피해 낡은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더 살러스라는 작은 와인바에 들어섰다. 짙은 우드 장식과 재즈 선율이 흐르는 그곳은 미나의 외로움을 감싸주는 은신처 같았다. 칠레산 레드와인 한 잔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억눌렸던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다.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세 잔 와인 잔 속의 붉은 액체는 미나의 텅 빈 마음을 채우는 듯 했다. 이 결혼,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일까? 돌아가고 싶다. 아무 걱정 없던 그때로.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마치 1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온 듯 익숙하고 따뜻하며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야. 김미나. 혹시 너 맞아? 이럴 수가 세상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공포와 기대감이 뒤섞인 채 고개를 돌렸다. 칵테일바 쪽 스툴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서진이었다. 대학 시절 미나의 세계였던 첫사랑. 시간이 그에게는 관대했던 모양이었다. 10년 전과 똑같은 부드러운 눈빛, 여전히 단정한 흑갈색 머리,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유의 나지막한 목소리. 대학 2학년 사진 동아리 암실에서 필름을 현상하다가 처음 눈이 마주쳤던 그때처럼 미나의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그는 미나의 영혼을 읽어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미나야, 정말 너구나. 어쩜 하나도 안 변했어. 미나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진아, 너 맞아? 어떻게 여기서?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로 와 앉았다. 그의 몸에서는 은은한 아쿠아 계열의 향수 냄새가 났다. 나 작년에 한국 돌아왔어. 지금은 대형 IT 스타트업의 C- 레벨 매니저로 일하고 있지. 너는 잘 지냈어? 결혼했겠지? 행복해 보여야 하는데 왜 내 눈빛은 그때처럼 반짝이지 않을까? 서진의 마지막 말은 미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준호는 좋은 남편이었다. 하지만 행복해? 미나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잊고 있던 청춘의 열정과 사랑의 감정이 눈앞에 나타나자 미나의 좋은 아내라는 가면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대화는 10년 전 캠퍼스 시간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우리 그때 경복궁 돌담길에서 커플 사진 찍다가 필름 날려 먹었잖아. 기억나. 내가 나한테 써줬던 장문의 손편지. 나 그거 아직도 미국 서랍에 넣어두고 있었어. 미나는 웃다가 눈물을 글썽였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미나의 손을 감쌌다. 그의 손은 준호의 거칠고 단단한 손과는 달리 부드러웠고 오래전에 익숙했던 포근함이 배어 있었다. 미나야, 힘든 일 있지. 내가 이렇게 혼자 술 마실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줘. 10년 전에도 그랬잖아. 그의 부드러운 위로에 미나의 눈물이 폭발했다. 흐느낌과 함께 숨겨왔던 고통을 털어놓았다. 불임 시댁의 압박, 준호와의 멀어진 거리, 그리고 매일 밤 찾아오는 자책감까지. 서진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미나야, 바보.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 모든 책임, 내가 질 필요 없어.
가정이란 건 두 사람이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 외로웠지? 내가 알아. 이제 나한테 기대. 서진은 미나를 힘껏 안아주었다. 그 포옹 속에서 미나는 잊고 살았던 나를 발견했다. 고통받고 외롭고 사랑받고 싶었던 김미나. 그 따뜻하고 낯선 위로에 미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술 기운과 10년의 외로움, 그리고 첫사랑의 유혹이 폭발적으로 뒤섞였다. 그날 밤 둘은 미나가 준호와 함께 갔던 적 없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미나는 안 돼, 나는 준호의 아내야라고 수백 번 속삭였지만 서진의 열렬한 입맞춤에 모든 이성이 무너졌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받지 못했던 열정과 완전한 이해를 갈망했고 서진은 그 갈망을 채워주는 듯 했다. 10년 만에 미나는 자신이 여자임을, 뜨거운 감정을 가진 사람임을 다시 느꼈다. 그것은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삶의 기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비치는 삭막한 도시 풍경처럼 미나의 마음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뜨거운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다. 서진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미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내 결혼 생활, 불행한 거 알잖아. 이혼하고 나한테 와.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서진아. 어제는 내가 미쳤었어. 난 돌아가야 해. 큰 실수였어. 제발 잊어줘. 서진은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억지로 잡지는 않았다. 알았어. 하지만 명심해. 너에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나에게 기회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미나는 준호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것을 행운으로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뜨거운 물로 피부가 벗겨지도록 몸을 씻어냈다. 이제 끝이야. 절대 다시는 겪지 않을 거야. 이 모든 건 영원한 비밀이야. 하지만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미나를 조롱했다. 그 일이 있고 몇 주 후 미나는 평소처럼 생리지연에 무신경했지만 문득 불안감이 엄습했다. 조용히 숨겨둔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들었다. 2줄. 미나는 믿을 수 없었다. 불임 진단을 받았고 수년간 노력해도 안 되었던 일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기쁨과 동시에 서진과의 그날 밤이 악몽처럼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병원에서 확진을 받고 미나는 집으로 돌아와 미친 듯이 울었다. 준호에게 전화하자 그는 건축 현장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미나야, 기적이야. 우리 아기. 세상에 내가 아빠가 된다니. 사랑해, 고마워. 시댁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미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고, 우리 미나가 드디어 해냈구나. 고맙다, 고마워라고 축복했다. 임신 기간 내내 미나는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가 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준호는 매일 밤 배에 귀를 대고 태명 준영이를 불렀다. 준영아, 아빠다. 건강하게 만나자. 하지만 미나의 밤은 지옥이었다. 준호의 아이일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그날 전후로 관계를 가졌으니까. 이건 준호의 아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최면 걸듯 속였지만 죄책감은 태교를 방해하는 그림자였다. 드디어 아들 준영이가 태어났다. 준호는 병실에서 아기를 안고 엉엉 울었다. 여보, 너무 예뻐. 우리 가족, 이제 완벽해졌어. 미나는 미소 지었지만 준영이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불안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준영이가 3달쯤 되었을 때
갑자기 고열이 났다.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의사는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준호와 미나를 불렀다. 산모님, 아드님, 그리고 남편분의 혈액형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님 O형, 남편분 O형, 그리고 아기 준영군은 B형입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다. 유전적으로 O형과 O형 부모 사이에서는 B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정적이 병원 방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준호는 처음엔 웃었다. 선생님, 농담이 심하시네요. 검사 기계가 오류 난 거 아닙니까? 다시 해주세요, 빨리. 그러나 의사의 확고한 눈빛과 여러 번의 재검사 결과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거실의 스탠드 불빛은 차가웠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핏기 없는 얼굴로 미나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미나야, 솔직히 말해줘. 내 눈빛이 말하고 있어. 무슨 일이었어? 언제, 누구랑? 미나는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국 그날 밤의 일과 서진의 이름을 털어놓았다. 준호는 미나의 말을 듣는 내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의 눈동자는 찢어진 가슴처럼 일그러졌고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김미나,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믿었는데. 우리 가족을, 내 삶을 단 한 번의 실수로 파탄냈어. 그의 절규는 밤하늘을 갈랐다. 그날부터 그들의 집은 지옥이 되었다. 준호는 미나가 잠든 밤에 물건을 부수고 혼자 술을 마시며 울부짖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런 창녀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게 평생의 한이다. 라며 미나의 뺨을 때리고 집에서 쫓아냈다. 결국 DNA 검사가 진행되었고 준영이는 서진의 아이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준호는 지체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미나는 서진에게 연락했지만 서진은 처음에 미안해. 내가 책임질게. 아이도 내가 키울게라고 했으나 소송이 공식화되자 연락을 회피했다. 그의 말은 차가운 변명으로 바뀌었다. 미나야, 나도 지금 회사 상황이 복잡해서 일단은 내가 잘 마무리해줘. 결국 서진은 책임을 회피하고 새로운 삶으로 사라졌다. 미나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엄마는 미나를 안고 통곡했지만 아빠는 딸을 실망감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너의 외로움이 한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소중했니? 이혼 재판에서 양육권은 미나에게 돌아갔다. 준호는 재판장에게 말했다. 저는 경제력이 있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미나의 배신이 떠올라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도 제 상처가 대물림될까 두렵습니다. 미나는 준영이를 안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재활치료사 일을 하며 준영이를 혼자 키우는 삶은 고단했지만 아들의 존재는 미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준영이는 자라면서 서진을 놀랍도록 닮아갔다. 특히 서진 특유의 깊은 생각에 잠길 때 나오는 오른쪽 눈썹을 살짝 찡그리는 버릇까지 똑같았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미나의 죄책감은 끝없이 되살아났지만 그녀는 아이를 더 꽉 안았다. 이 아이는 내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지만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내가 이 아이에게는 완벽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미나는 심리 상담소를 찾아갔다. 상담사는 미나에게 말했다. 미나 씨,
당신은 오랜 기간 사랑과 인정에 굶주려 있었어요. 준호 씨가 당신에게 정서적 공감을 주지 못했고, 당신은 그 결핍을 채워줄 첫사랑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택한 겁니다. 첫사랑은 과거에 완벽했던 나를 소환하는 강력한 유혹이죠. 하지만 그 달콤함의 대가는 한 가정의 파괴와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당신의 후회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5년이 지났다. 준영이는 밝고 활발한 유치원생이 되었다. 미나는 치료팀 팀장으로 승진하며 경제적인 안정도 찾았다. 준호는 1년 전쯤 재혼했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가끔 준영이를 만나러 왔다. 아들과의 만남은 부드러웠지만 미나와는 사무적인 인사 외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서진은 완전히 미나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미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준영이가 새로 사준 빨간 공을 쫓아 뛰어다니는 것을 바라봤다. 햇살 아래 환하게 웃는 준영이의 모습은 미나의 삶에 남아있는 유일한 빛이었다. 엄마. 준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미나의 무릎에 안겼다. 그 따뜻하고 무거운 포옹 속에서 미나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래. 과거의 실수는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내게 남은 가장 큰 선물이다. 진짜 사랑은 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지키고 쌓아 올리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다.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그녀는 남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아물기 시작했다. 미나는 준영이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나섰다. 그들의 앞날은 과거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지만 분명히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